오늘은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 우주? 벌써 저 같은 과학과 거리가 먼 분들은 흥미가 떨어지는 단어죠. 하지만 죽어도 문과인 저도 재밌게 본 곳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엄청난 규모감, 가는 곳마다 있는 프리쇼, 예상 못했던 어트랙션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로만 유명한 것 같은 올랜도에서 그들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입니다. 이곳은 실제 나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로켓을 발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테마파크처럼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초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실제 영화 스튜디오에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곳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우주선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유명한 인간이 달을 밟았던 그 최초의 아폴로 8호도 이곳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는 테마파크들이 모여있는 올랜도 한가운데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디즈니월드 기준으로 보면 차로 1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를 탈 수 있는 포트 커너베럴과는 가까운 편이라 크루즈 타기 전이나 후에 방문하는 코스로 짜면 완벽하죠. 그러려면 이 인근에서 1박을 하는 게 좋을 때가 많은데 제가 꽤 괜찮은 숙소를 하나 경험하고 왔으니 그건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일반 테마파크처럼 1일권, 2일권, 연간 이용권까지 파는데 미리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좀 더 싸고 편합니다. 티켓 구입 정보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는 은근 넓습니다. 볼거리, 체험거리도 많아서 하루에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나름 팁을 알고 가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헛걸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관람객들에게 허용된 곳은 이곳인데 실제로 부지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발사대가 많습니다. 대부분 갈 수 없는 보안 구역들이죠. 그리고 봐야 하는 공연이나 영화도 많은 편이라서 하루에 다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좀 우습게 봤었는데 규모감에 놀랐어요.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로켓들의 모습에 벌써 압도당했습니다. 로켓에 대해 잘 몰라도 엄청 크다가 보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주, 과학 다 잘 몰라도 나사만큼은 잘 알죠. 이곳에 나사 직원들이 있다니. 가장 먼저 한 것은 버스 투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보안구역을 지나 아폴로 세턴 5 센터에 가게 되는 거죠. 지도를 다시 보면 점선이 바로 버스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15분 정도 가면 아폴로 세턴 5 센터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 가는 거죠. 버스 투어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운영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날만 하더라도 오후 2시 30분이 막차였거든요. 그래서 버스 투어를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죠. 이걸 놓치면 중요한 부분 50%를 못 보게 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버스 안은 깔끔했는데요. 갈 때는 오른쪽에 앉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는 이 영상을 몇 번 보게 되는데요. 버스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유명한 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and one we intend to win, and the others too. 이 연설은 1962년 9월에 있었고 실제로 7년 뒤인 1969년 7월에 달 착륙에 성공했죠. 원래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가 아니었지만 이 연설을 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름이 지금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아폴로 세턴 5 센터 입구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잠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프리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선 프리쇼가 기본입니다. 테마파크 덕후인 저는 이미 여기서 감동을 받았죠. 프리쇼가 끝나면 관람인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프리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공연장 같았는데요. 앉아서 둘러보니 단제시를 재현한 곳이더라고요. 로켓 발사 순간을 경험해보는 거였죠. 로켓 발사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방송에서는 어떤 장면이 송출되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처럼 카운트가 시작되죠. 발사가 시작되면 내가 앉은 좌석도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인근에서 발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창문도 흔들리고 창 밖이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진짜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건 아폴로 11호, 그 전에 아폴로 1호에서는 3명의 우주비행사가 훈련 중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프리쇼가 끝나면 실제 크기의 세턴 5 로켓이 나옵니다. 엄청난 화염이 나오는 구멍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뭔지 잘 몰라도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길이가 무려 111m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18m나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주에서는 펜도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펜이 따로 있다는데 그런 펜들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은 모형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모형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없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더 아폴로 계획과 나사 그리고 우주에 대해 알고 오면 재미의 정도가 확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3명의 우주비행사를 기리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아폴로 1호 훈련 중 화재로 사망한 3명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던 그 3명은 달에 발을 디디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적을 크게 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이 남다르구나 싶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가 어떻게 좁은 공간에 타는지도 재현되어 있는데요. 보자마자 바로 디즈니월드 앳캇의 미션 스페이스 어트랙션이 생각나더라고요. 달에서 가져왔다는 돌도 만져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만져봤는데 그냥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가 맞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ie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갈 때는 왼쪽에 앉았는데 발사대 관람석이 보였습니다. 실제 발사가 있는 날에는 추가 요금을 내고 이곳에서 관람도 가능하죠. 그리고 로켓을 조립하는 건물도 보였습니다. 출발할 때는 버스 오른쪽에, 돌아올 때는 버스 왼쪽에 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건물을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함입니다. 다시 메인 쪽으로 넘어온 우리는 그 다음으로 게이트웨이라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이곳에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캡슐, 우주선, 엔진, 스페이스X 부스터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잘 몰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디즈니월드에 간 느낌이랄까? 버프가 아닌 머글이 된 느낌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어트랙션을 타기 전에 끼니부터 해결했는데요. 이곳은 센터 내에서 유일하게 샌드위치와 피자를 안 파는 곳입니다. 아사이볼부터 시작해 포켓처럼 덮밥을 내 마음대로 주문해 먹을 수 있는데요. 밥도 되고 면도 됩니다. 한국식 BBQ도 있었는데 역시 한국식은 아니었어요. 화장실 표시도 참 테마에 맞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쯤 되면 테마파크죠. 이제 어트랙션을 탈 차례.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인데 총 4가지 코스 중 선택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각각 대기를 해야 하니까 4개를 모두 체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대기 공간은 마치 우주에 있을 법한 공항처럼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런 어트랙션도 있다니 테마파크 덕후인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터인데 특이하게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층인지 2층인지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직원 안내를 따라서 들어갔더니 시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실망. 딱 보니 무슨 느낌의 시뮬레이터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어트랙션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보는 컨셉의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디즈니의 스타투어즈의 현실판 같은 느낌인데 다이나믹한 영상에 비해 시뮬레이터 자체의 움직임이 엄청 없었어요. 안전을 무척 강조해서 격한 어트랙션인가 싶었는데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트랙션에 비하면 진동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적어도 앳캇의 미션 스페이스만큼의 재미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테마파크를 아니다 보니까 라이드는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시뮬레이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조금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네요. 다음은 입구에 커다란 로켓이 있는 인상적인 건물 스페이스 셔틀 아틀란티스 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일반적인 관람을 하기 전에 강제로 프리쇼를 봐야 했는데요. 몰입감을 주려는 이런 모습은 정말 테마파크스러워서 좋았어요. 우리 대단하지?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지? 이걸 계속 묻는 것 같은 벅차오르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미국인이 아닌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웅장한 음악이며 영상이며 그 옛날에 참 대단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이 끝나면 두 번째 프리쇼가 있습니다. 엄청 크고 희한한 모양의 스크린이 천장을 비롯해 사방을 둘러싼 느낌의 방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벅차오름을 3스푼 더 넣은 영상이 상영됩니다.
테마파크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방에 들어설 때부터 엔딩이 어떻게 날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나마나 앞에 있는 스크린이 열릴 것 같아서 베프들에게 말하니까 처음엔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펼쳐지니까 다들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쉽게 눈치채신 분 있으시죠? 여기서는 실제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크기에 압도당했는데요. 이걸 만든 미국 그리고 인간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주왕복선을 고치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안 되는데? 우주왕복선 내부 모형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 잘 알거나 과학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되게 연출 잘 해놨어요. 저도 이제 여기로 오고 나서부터야 우주와 미국의 역사에 대해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프리쇼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놓고 프리쇼를 통해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격스러움을 주더라고요. 우주선 내부를 다녀볼 수 있는 모형도 있더라고요. 이 좁은 복도를 기어서 가야 합니다. 아 그래? 신발장 있어요. 아 괜히 들어왔어. 힘들어. 오. 저 찍고 있는 거 보세요. 우주 왕복선에서 내릴 때 이런 각도의 슬라이드를 타고 내린다는 것 같은데 그걸 체험해보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안 타볼 수 없죠. 아, 이 셔틀에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린다고. 역시 뭐든 탈 땐 소리를 질러줘야 재밌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재현한 곳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도 어트랙션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 발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거죠. 여기도 디즈니의 스타투어즈 어트랙션이 생각나게 만들어놨는데 좀 많이 안 꾸민 스타투어즈 느낌이 납니다. 영상으로는 시뮬레이터가 거의 90도 각도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표현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발사대에 놓이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았는데 실제 시뮬레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기울 것 같지 않은데 싶었거든요. 탑승해보면 약간의 압박은 느껴집니다. 앞서 탄 시뮬레이터보다는 세다는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디즈니월드 앳캇의 미션 스페이스만큼은 아닙니다. 오! 와! 응? 끝? 이런 느낌이죠.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캐릭터를 만나듯이 실제 우주 비행사를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위로로 사진도 찍을 수 있죠. 여기 있는 라이드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스릴 넘치진 않은데 두 번째 라이드는 조금 신박한 시뮬레이터이긴 했어요.
근데 막 성에 차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나사샵도 있더라고요. 우주복 디자인의 컵홀더는 신박했습니다. 스페이스X 티셔츠라든가 스페이스X 모자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원숭이 인형도 있는데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인간이 우주로 가기 전에 많은 원숭이들이 먼저 실험 대상이 되어 우주로 내보내졌다는데 제 눈엔 귀여우면서도 가기 싫어서 소리내는 원숭이처럼 보였어요. 이 샵은 규모가 정말 큰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은 꼭 올라가 봐야 해요. 바로 이 다리 때문이죠. 이 다리는 실제로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우주 비행사들이 아폴로 11호에 타기 위해 건넜던 다리라고 하네요. 무력이 없는 저는 그냥 아이쇼핑만 했는데 나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두 손 가득히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우주와 나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바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다 둘러봤는데요. 주요 시설들만 둘러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폐장 시간 가까이 돼서야 이제 끝났습니다. 다 둘러보긴 어렵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둘러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와 하는 그런 와우 포인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우주나 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미있게 관람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랜도 오시는 분들은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도 꼭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크루즈 타시는 분들, 크루즈 타는 곳과 내리는 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 꼭 일정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 예고! 당분간 몇 개의 정보성 영상이 올라간 후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곳을 급하게 다녀올 거라 이곳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홍콩 디즈니랜드의 새로운 테마고요. 겨울왕국 현장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더불어 홍콩의 재미난 몇 가지도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그 후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위시 이야기인데요. 4박 5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크루즈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등 많이 담아왔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